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린 하루였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서울의 경우 기온이 더 내려가 꽤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밤사이 강원도에는 최대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는데 피해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수영 기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오전부터 이어진 비는 방금 전부터 진눈깨비로 바뀌어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을 쓴 시민들의 발걸음이 바쁜데요. 서울시는 대설에 대비해 인력 1000여 명과 제설 장비 8천여 대를 동원해서 비상근무에 나섰습니다. 현재 경기 연천 등 북동부 지역과 강원 철원 등엔 대설주의보가 발령됐고 서울과 충북, 전북, 경북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눈은 밤사이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전북, 경북에서 시간당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내륙 지방은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이 최대 15cm 이상, 경기와 충북은 3에서 10cm, 서울과 제주 산지는 최대 7cm입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입니다. 보통 눈보다 두세 배가 무거운 만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점검은 물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새벽엔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은 언제까지 내리는 겁니까? 눈은 오늘 밤 늦게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고 강원도에만 내일 새벽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서쪽에서 밀려온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를 지나고 있어 지역에 따라 내일 다시 눈이나 비가 예상됩니다. 주로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 전라, 제주도 지역인데 제주 산간 지역의 경우 늦은 밤까지 10cm 넘게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네,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입건하고 관련자 소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돈이 오갔는지, 대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편파 수사 논란을 빚은 특검이 넉 달이나 뭉개다 사건을 경찰에 넘긴 탓에 시간마저 촉박합니다.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괜한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이미연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주말에도 출근해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주변 인물과 통일교 관계자 등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측이 돈을 건넨 정황을 먼저 파악한 뒤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 2018년에서 2020년 무렵 고가 시계 2점과 현금 4천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은 각각 지난 2019년과 2021년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날을 축하하는 임종성 국회의원과 세 사람은 모두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검 조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도 입건했고 지난 11일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에 이어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장관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또는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데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일부 혐의는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민중기 특별검사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이 확보한 윤영호 전 본부장 녹취록에는 최소 20명의 여야 정치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의혹이 제기된 모두를 들여다보는 게 상식이죠. 그러나 특검의 칼날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만을 겨냥했고 구체적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2022년 20대 대선을 한 달쯤 앞두고 통일교 한반도 평화 서밋이 열립니다. 당시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초청하기 위해 다른 통일교 인사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민주당은 문재인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 측근 등 두 라인을 통해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 쪽과는 3개 라인을 갖고 했다고 했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민주당 측 인사는 정진상 전 실장, 이종석 국정원장, 노영민, 유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입니다. 야권에서는 권성동, 나경원, 권영세 의원 등을 언급했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모두 통일교와 접촉했거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김건희 특검은 권성동 의원만 구속 기소했습니다. 통일교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역시 여야 모두 정황이 드러났지만 특검은 국민의힘만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이 우리 중앙당사에 들여닥쳐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송두리째 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관계자 18명을 30차례 이상 조사하고 20번 이상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권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의혹 관련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주장을 일축하며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은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정식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정치 편향적 선별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각종 특검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던 발언을 인용해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외쳤던 말 그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원칙을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하십시오. 국민의힘과 특검법 공동 발의를 예고한 개혁신당도 떳떳하다면 왜 가장 중립적인 제3지대 특검을 거부하느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고 있다며 특검 요구를 재차 일축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 데만 도움이 될 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세간에 화제가 된 진술은 내 의도와 다르다며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신뢰를 상실했다며 새치혀에 전 국민이 농락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을 뒤집기 시작한 건 민중기 특검이 4개월이나 수사를 무마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민특검과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나흘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윤정 기자,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 국회 가상금리를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지나면서 조금 전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는데요. 서 의원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사실상 되살리는 북한 김여정 하명 종결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0년 김여정의 호통 한마디에 만들었다가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진 그 법을 이제는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해 부활시키려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철회하라며 본회의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번 임시국회 4번째 필리버스터인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다른 비쟁점 법안들과 내란 재판부 설치법이나 법 왜곡죄와 같은 8대 악법 함께 처리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 필리버스터가 맡고 있는 것은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숨통입니다. 무제한 토론이 무제한 국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대북전단 살포 제지법이 내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을 계기로 여야는 잠시 휴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21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라 연말 정국은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면서 한 발언 등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관장을 다그치는 모습이 대통령의 품격에 맞냐는 논란부터 이 주류 역사학계에서 위서로 평가하는 환단고기를 가리켜 문헌이라고 언급한 것도 논란입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외화 밀반출 관련 질문을 합니다.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그 실제로 그래요? 외화 밀반출은 세관의 주 업무인데 이 사장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이 대통령은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근데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국민의힘은 이런 언사가 대통령이 보여야 할 품격과 태도냐면서 편협한 인식으로 권력을 과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외화 밀반출 수법은 과거 쌍방울 임직원들이 대북 송금 자금을 중국에 보내는 데 사용한 수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 사건이니 잘 아는 것이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대북 송금 공범 자백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업무보고 흠집내기라고 지적하며 생방송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주류 역사학계가 위서로 평가하고 있는 환단고기 언급도 논란입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많은 연구자들이 그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벌이고 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동북공정보다 더한 역사 환상을 국정에 끌어들이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자 통화 내용이 속속 알려지면서 통일교 게이트란 말까지 나왔고 이 정치권은 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더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이 현재까지 몇 명이죠? 현재까지 10명입니다. 지난 9일이었죠. 그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을 시작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전현직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금품 관련 진술이 나온 건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이고요. 이 언론에 이름이 거론된 인사들 모두 금품 수수나 통일교 접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이번 의혹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가늠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내년 지방선거에 변수를 키울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드루킹 트라우마가 여전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어준 씨가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걸 경찰에 고발했었죠. 댓글 부대 전용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 내용을 받아요. 누가 시키고 누구 돈으로 하는 건지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조작 연루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특검까지 이어졌고 징역 2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면서 지난 6개월 수사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벌인 먼지털이식 편파 수사를 더 하겠다면서 자신들을 향한 특검은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2차 특검 추진이 되려 통일교 특검 요구 여론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 당내 선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최고위원들이 이제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동석이 됐기 때문에 대진표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 사태로 지금까지 3석이 공석인데요.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이 대장동 변호사로 잘 알려졌죠. 이건태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해서 당정 엇박자를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견장에는 정청래 대표와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의원들이 여러 명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친명계이자 김민석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의원도 모레 출마 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후보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도왔던 문정복 의원이 최근 출마 뜻을 굳혔고요. 또 이성윤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명, 친청 구도의 신경전도 뜨거워지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 시절 영입 인재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당협위원장도 출사표를 냈는데 이 최근 부산 시당위원장 컷오프 과정에서 파열음을 냈던 이 문정복 의원과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문 의원은 어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천둥 벌거숭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유 위원장을 비난했는데요. 유 위원장은 인격 모독성 발언이라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에 친청은 없고 친명만 있다면서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좀 개파전 양상으로 번지는 걸 경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틀 전 공사 중 무너진 광주도서관 사고 소식 이어갑니다. 실종됐던 작업자 2명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되며 사고 발생 46시간 만에 수습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와 공사업체를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사고 원인 등을 찾고 있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공사장을 빠져나오는 구급차를 향해 소방관들이 경례를 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발생한 광주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58살 김모 씨의 시신을 실은 차량입니다. 김 씨는 사고 발생 46시간 만에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다른 희생자들이 발견됐던 곳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시공사 대표는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구의종합건설은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수습, 재발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몰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공사 관련 6개 업체 8곳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시공 관련 자료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업체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업체 선정과 재하도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원청하청 하도급의 문제, 오승일의 문제, 발주의 문제, 감독 이행의 문제 이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발주처인 광주광역시는 관계부서 TF를 가동해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엔 음주운전 사고도 빈번합니다. 어젯밤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저희 취재진이 함께 했는데 2시간 만에 5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밤 8시 57분, 음주운전 의심 차량 2대가 동시에 적발됩니다. 운전기 하나 더 동원해줘야 돼. 분명해요. 연신 입을 물에 헹궈보지만 결국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부세요. 0.084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어요. 바로 옆에선 다른 남성이 0.06%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술 언제까지 드셨다고 하셨죠? 아침에 술 드신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전남에서요. 이 남성은 아침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아침에까지 먹으니까 술을 못하게 돼가고서 있잖아. 경찰이 어제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2호선 낙성대역 앞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 결과 5명이 적발됐습니다. 훈방부치예요. 선생님이 잘하신 게 아니에요. 어쨌든 술은 드셨다는 거거든요.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으면 차량을 가져가지 않거나 대리운전 또는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회식이 잦아지는 연말연시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불법 의료시술 논란 등으로 방송인 박나래 씨가 활동을 중단했지만 각종 의혹 제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에게 대리 처방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이어 고용계약서를 안 쓰고 4대 보험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발표된 박나래의 입장문입니다.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2분이라고 했지만 전 매니저들이 4대 보험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폭로가 또 터졌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일을 시작한 후 1년 동안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은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올해 9월 기획사 등록 과정에서 적용받게 됐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또 다른 매체를 통해 나왔습니다.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다는 대리 처방 강요 메시지를 받았다는 증거가 경찰에 제출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주사약을 어떻게 동원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과연 이 전문약을 어떤 식으로 구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을 놔줬느냐 하는 건데 박나래는 현재 방송 활동 일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12월 중순이지만 동장군이 좀처럼 기세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스키장은 인공 눈도 만들 수 없어 개장을 미룬 곳도 있다고 합니다. 겨울 축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어야 할 스키장 슬로프 곳곳이 맨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갈대밭도 보입니다. 영남권 유일의 스키장인 이곳은 6년에서 7년 전까지만 해도 12월 초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개장 시기를 오는 24일로 늦췄습니다. 인공제설을 하려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눈을 만들 수 있는 최저기온보다 높은 날이 계속되면서 제설 작업은 일주일 넘게 멈춰 있습니다. 나왔고 영하 18도, 19도도 떨어지고 지금은 꿈 같은 이야기. 6, 7년 전부터 11월 달에 눈을 뿌려본 적이 없어요. 다른 스키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100일 안팎으로 운영됐지만 최근엔 영업일수 90일을 채우기도 버거워진 데다 제설 비용까지 급증하면서 2006년 전국 19곳이던 스키장은 13곳으로 줄었습니다.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민들도 또 여기서 일도 좀 할 수도 있고 학생들도 알바도 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 완전 폐가가 돼가지고 말도 못하나. 겨울 축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5년 넘게 명맥을 유지해온 강원도 인제 빙어 축제는 얼음이 얼지 않아 2023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빙어 축제를 또 대체할 만한 축제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여름은 20일 길어진 반면 겨울은 22일 짧아졌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던 초강력 규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지 2달이 됐습니다. 규제 여파로 비강남권 거래는 얼어붙었는데 강남 집값은 오히려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억 로또 아파트란 별명이 붙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견본 주택 관람을 예약하는 것부터가 전쟁입니다. 대치하고 가깝고 합분지다 보니까 둘러보러 오는 것도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딱 한 타임.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는 27억 원에 달하는 분양가 대부분을 현금 조달해야 하지만 매매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통장에 목돈이 있는 사람만 강남권 사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 다 10억 이상이거든요. 서울 전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1호 대책 이후 가격 오름세가 잠잠해진 다른 지역과 달리 강남 3구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난달 송파구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입주권은 신고가인 40억 원에 팔렸고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는 올해 거래된 아파트 중 최고액을 달성했습니다. 거래 열기도 뜨겁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대다수 지역 매매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동안 강남 3구와 한강벨트 거래량은 오히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공급 절벽이 심해질 거란 불안 속에 막차를 타겠다는 심리가 강해진 겁니다. 규제 역설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등 이런 규제 조치가 강남권 현금 부자들에게는 통하지가 않고 규제를 할수록 커지는 부동산 양극화에 서민들의 박탈감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건강에 좋다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을 홍보하는 광고 영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사회정책부 차정승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이 AI가 만든 광고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는 그 실제 영상과 구분이 어려울 만큼 정교하다는 거겠죠? 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타민만 잘 챙겨 먹으면 방광염, 요실금 등 여성 질환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얀 가운에다가 청진기까지 착용한 모습이니까 진짜 의사처럼 보이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여기에 구체적인 의학 용어까지 나열이 된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을 꼭 챙겨주세요. 아이 눈이 스스로 초점을 잡아 시력을 올려줄 힘이 생기거든요. 유명 대학병원 출신 의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 사진으로 만든 가짜, 즉 AI 의사입니다. 만드는 데는 한 15분 정도 걸렸고요. 유창하게 보이기 위해서 의학 용어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듯한데요. 만드는데 시간이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도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가 만든 영상이라는 걸 꼭 표기하도록 한다는 거죠. 네, 챗GPT에 의사를 만들어줘라고 입력을 할 때 이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게시자가 직접 AI를 활용했다는 문구를 적도록 하는 겁니다. 마치 출처를 밝힐 때 쓰는 워터마크 같은 개념이죠. 유튜브나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 이거는 AI 생성물이라고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요.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거액의 과징금도 물게 할 계획입니다. 글씨 크기나 또 몇 초 동안 얼만큼 노출할지 등은 추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게도 관리 의무를 부여한 게 눈에 띄는데요. 그러면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플랫폼사는 허위 과장 광고의 주체는 아니지만 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 이용자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콘텐츠를 삭제 또는 차단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 때도 이 후보 얼굴을 활용한 영상이 선거 운동에 쓰이면서 이게 괜찮을까 이런 논란도 일었었는데 그때 마련된 기준이 있다면 좀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때 기준이 어땠는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AI로 만든 대선 후보가 연설을 하면서 이 AI 사용 기준이 마련됐는데 이 영상 시작과 끝에 이 가상의 정보다, 가상의 정보라는 음성을 넣어야 하면서요. 5분이 넘어갈 때마다 한 번씩 음성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또 AI를 이용한 가상 정보라는 문구도 띄우는데 이 화면 전체의 10% 이상을 별도의 테두리 안에 적어 넣어야 합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창작성 내지는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 만큼만 협의를 해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잘못된 영상에 속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의료인들이 직접 의약품을 광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는 AI 의사 이전에 진짜 의사라도 불법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나오거나 아니면 대학 교수 타이틀을 들고 나와서 약품이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 그 자체로 가짜로 건강기능식품을 항암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어떤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도 안 된다는 점 알아야겠습니다. 네, 물론 이용자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게 AI로 만든 가상 영상이라는 고지가 좀 한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귀환한 공병부대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지뢰 제거 공병을 파병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인데 어떤 의도인지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서 돌아온 북한 군인들이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인들을 껴안으며 격려하고 주저앉아 휠체어에 탄 부상장병의 다리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해 러시아에 파병됐던 공병 부대원들이 귀국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성대한 환영식을 열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연대의 자랑찬 전투 성과를 축하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에 특수부대를 파병했고 올해 6월엔 지뢰 제거를 위한 전투공병 1,000명과 군사건설 인력 5,000명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북한이 공병 파병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 김 위원장은 5월 28일 조직된 연대가 8월 초에 출병했다며 파병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사자 규모까지 공개하며 김 위원장은 직접 추모의 벽에 묵념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공병연대의 지휘관 병사들 모두가 돌아와 주어 감사한 마음을 재산 표하는 바입니다. 북한은 지뢰밭을 주저없이 뛰어들어 승리의 진격로를 열었다며 러시아 전투 현장의 위험성을 강조했는데 파병 군인의 희생을 부각해 체제 결속을 다지고 러시아에게 동맹으로서 역할을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앱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유명 인사들이 찍힌 사진 19장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이 앱스타인의 형사기소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이후 처음인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여파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앱스타인과 함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웃고 있는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듯합니다. 6명의 여성과 함께 있거나 정장 차림의 여성과 단 둘이 서 있기도 합니다. 겉면에 트럼프가 그려진 피임 도구를 4달러 50센트에 판다는 팻말도 꽂혀 있습니다. 앱스타인이 별도로 보관해왔던 사진인데 현지 시간 12일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앱스타인의 저택에서 9만 5천여 장의 사진을 확보해 그중 19장을 공개한 겁니다. 트럼프 외에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등 미국의 정, 관, 재계 인사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민주당의 사진 공개는 지난 10일 미 연방법원이 앱스타인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 처음입니다. 다만 사진에는 촬영 장소나 날짜 등을 파악할 정보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앱스타인의 성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고 There are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that have photos with him, so that's no big deal. I know nothing about it. 공화당도 민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 측은 다음 주에 사진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앱스타인 사건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최근 금과 은뿐만 아니라 구리도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불경기에 몸값이 오르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면 구리는 경기가 좋을 때 가격이 오르는 원자재여서 금은동 가격이 다 같이 오르는 건 이례적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지금 투자해도 좋을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노도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1kg짜리 실버바 한 개 가격이 개점 이래 처음으로 4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은값이 치솟자 구매 문의가 폭주하지만 재고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기다리셔야지 물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문이 너무 많아서. 국제 은값은 1년 사이 100% 넘게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 상승률의 2배 정도입니다. 금값이 몇 년 새 치솟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은으로 수요가 쏠린 겁니다.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인 구리도 1년 사이 30% 오르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미국 경기가 견조하고 최근 광산 사고까지 잇따르며 구리 공급 부족이 심해진 영향입니다. 과거는 50톤 채굴 하면 1톤 굴이 나왔다면 지금은 180톤에서 190톤 채굴해야 1톤 나오거든요. 구리가 사실상 없는 거죠. 은과 구리는 각각 태양광 발전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에 활용되면서 공급 부족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연속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또는 구리 집 전체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서.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승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원자재 ETF를 활용하면 금과 은, 구리 등 원자재에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동 모두 가격이 역사상 고점에 올라온 만큼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수 있다면서 투자 비중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2번 접는 스마트폰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삼성전자의 출시 첫날 순식간에 완판됐고 온라인에선 웃돈을 얹어 되팔리기도 하는데요. 내년에는 애플까지 접는 폰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스마트폰 시장의 접기 경쟁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영하권의 날씨에도 한 전자제품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2번 접는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벌어진 오픈런입니다. 2번이나 이렇게 펼쳐서 사용하는 또 이런 좀 기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또 좀 빠르게 좀 구매를 하고 싶어서. 펼치면 태블릿만한 크기에 두께는 3.9mm에 불과해 신용카드 4-5장을 겹친 것과 비슷합니다. 가격이 360만 원에 달하는데도 온라인 물량은 출시 5분 만에 동났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1,000만 원짜리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동하는 편이 많은데 그럴 때 좀 기기를 최소화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스마트폰을 내놓은 중국 화웨이에 맞불을 놓은 건데 폴더블 폰 시장에서 두 회사는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샤오미도 내년 2번 접는 스마트폰 출시를 준비 중인데 스마트폰 시장 1위 애플까지 내년에 주름 없는 제품으로 접는 폰 경쟁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근데 얇고 가벼운 것도 한계가 있지. 접게 되면 디스플레이 크기가 2배, 3배로 커지잖아요. 확 느껴지거든요. 태블릿을 대체할 수 있고. 회사의 자존심을 건 접기 경쟁 속에 지난해 50조 원이었던 전 세계 폴더블 폰 시장 규모는 2030년 2배 넘게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에 며칠 동안 강한 폭우가 내려 건물이 통째로 터내려가는 등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 수만 명이 대피했고 주정부는 유례없는 위기라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5m 육박하는 수위에 지붕만 빼고 물에 잠겼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수중 장비를 장착했습니다. 물살에 건물이 통째로 떠내려가고 고립된 차량 위로 구명조끼를 내려보냅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에서 며칠간 이어진 폭우로 홍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시애틀에서 약 90km 거리에 강이 범람하면서 주민 수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So it's designed to withstand at least minor flooding. It must have been around 1 a.m. maybe the river reached the shore and so our backyard. 흙탕물은 집 안까지 들이찼고 도로를 집어삼켰습니다. Panicked. Water was already coming in, but it just flooded in like up to our chests. 동물들까지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There are elk over there. 캐나다 국경 수마스 검문소는 폐쇄됐고
시애틀과 밴쿠버를 잇는 암트랙은 중단됐습니다. 워싱턴 주지사는 유례없는 상황이라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This is not just a 1 or 2 day crisis, right? These water levels have been historic and they're going to remain very high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이번 폭우는 대기 중에 농축된 수증기가 긴 띠 모양으로 모여 비를 뿌리는 대기천 현상이 원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주에는 현지 시간 내일 또 다른 폭풍우가 예보됐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눈구름이 빠른 속도로 동진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북부 지역은 눈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동부와 충북은 오늘 밤까지, 강원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많은 눈이 내릴 텐데요. 밤까지 충북 북부에는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최대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쪽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도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 점차 맑은 하늘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눈비가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주의해야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 해안은 오늘 밤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도, 광주 8도, 부산은 9도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바다의 물결이 최고 3.5m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강원도에는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13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